안녕하세요. 11월 5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XRP가 상승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에 반등에 나오고 있어요. 먼저 XRP 10% 랠리. 이유는 XRP 거래량 1500% 급증했다. 상승하기 전에 코인마켓캡에서 좀 급증이 나왔었죠. 거래량이.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해서 봤더니 캐나다 거래소 뉴턴 크립토 XRP 상장 폐지 후에 11개월 만에 재상장. 캐나다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뉴턴 크립토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더스틴 월퍼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해 12월 상장 폐지했던 XRP를 플랫폼에 재상장한다고 밝혔다. 자, 이 기대감. 그래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법적 공방이 격화되자 XRP를 상장 폐지한다고 공지한 바 있죠. 자, 그래서 재상장하게 되면서 그 기대감, 그리고 소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이 반영되고 있고요. 내용을 조금만 보게 되면요. XRP 랠리 이유는 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에 유리한 의견서 제출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던 캐나다 소재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XRP가 재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쳐내면서 현재 코인 시장에 또한 반등이 나오고 있죠. 이래서 XRP가 랠리가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켜봐야 되겠죠. 자, SEC와 리플 간의 법원 약식 재판 관련 답변서 제출 기한이 15일 연장 합의했다는 소식이에요. 11월에서 11월 30일로 15일 연장. 자, 계속 좀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법률 고문인 스튜어트 알드로티가 SEC 맹목적으로 시간만 벌고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고 12개의 독립적인 목소리가 리플을 지지하고 SEC가 얼마나 독단적이고 위험한지 호소하고 있다. 자,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만 있다는 그런 생각만 듭니다. 자, 미국 하원 의원들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에 위선적으로 SEC를 운영한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요. 자신이 발언한 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등 규제기관을 위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4명의 미국 하원들은 서한을 통해서 SEC가 위선적이고 일관성 없이 규제하고 있다. 서한 작성에는 톰 에머, 패트릭 맥켈리, 짐 조던, 제임스 코머 하원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자, 사실 총대를 메고 있는 건지 의도적으로 끌고 있다는 규격과 그런 시스템이 아직도 명확성이 나오지 않고 있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뉴욕 연방은행, 뉴욕 연은이 CBDC, 디지털 달러 블록체인 외환 거래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뉴욕 연은 CBDC 활용 시 외환 결제 10초면 가능하다. 최근 뉴욕 혁신센터의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 연구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시더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서 CBDC를 활용할 거고 외환 현물 결제를 10초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 프로젝트 시도는 블록체인과 분산원장 기술이 해외 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프로젝트로 12주간의 실험 중 첫 번째 단계가 최근 완료했다. 오늘날 국경 간 결제도 문제없이 잘 작동하고 있지만 현물 거래가 결제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이틀의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신용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결제가 필수적이다. CBDC를 활용할 경우 결제에 드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뉴욕 연은 사실 미국 중앙은행의 핵심 실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자세히 드렸지만 미국 51개 주를 12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워싱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따로 있죠. 그래서 총 12개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19명의 FOMC 위원들과 12명의 의결권. 이 중에 연준 연방은행 총재, 자, 연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연준 이사 7명의 의결권과 그리고 연준 지역 연은에 4명이 돌아가면서 맡고요. 뉴욕 연은은 항상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겉보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허나 실세는 뉴욕 연은이다. 이들이
바로 이 CBDC의 세상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 리플을 통해서 페드와이어 IS2002를 통해서 곧 있음을 다가올 세상의 중심에 있다. 결국 이 중심에 누가 있다? JP 모건,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 세계 미국과 유럽의 핵심 민간 은행들이 이 중심을 만들고 있다. 소송은 의도적으로 딜레이 시켜가면서 이 시스템을 준비 중에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뉴욕 연은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백그라운드인 글렌 허친스가 있죠. 그죠? 나스닥과 뉴욕 연은과 CBOE 모든 거를 관장하는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그들이 만들어가는 그림에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XRP, 시바이누 및 기타 암호화폐를 분류합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또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거대 유대계의 중심 세력 중에 하나이죠. 거대 은행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XRP, 시바이누, 솔라나 및 기타 수백 가지 토큰과 같은 수백 가지 암호화폐에 대한 분류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CNBC가 보도했다. 이 시스템, 자, 이 지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데이토노미가 새로운 서비스는 암호화폐 정보회사 코인 매트릭스, 금융회사 MSCI와 손잡고 개발했다. 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느냐 아니면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느냐 이 말이 나오겠죠. 한국은 대한민국은 MSCI 선진국 지수에 아직까지도 편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가 복잡하고 역동적인 산업을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를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목표로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금융회사 MSCI, 자, 그리고 기관 투자가가 복잡하고 역동적인 산업을 보다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무슨 뜻이죠? 소송의 마무리가 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그리고 전 세계 기관 투자자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 MSCI 이런 지수와 같은 자, MSCI와 FTSE라고 하는 미국과 영국, 유럽 이 기준점으로 된 그런 지수가 있죠. 이 자금들이 미국과 유럽의 기관 투자자의 자금들이 이 지수를 활용해서 기준점을 활용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 연장선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결국 규격에 대한 판이 명확성이 정해져야 이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고 기관 투자자의 자금들이 미친 듯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은행의 플랫폼의 고객 전략 책임자인 누구는 애니마리 달링이라고 하시는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암호화폐 산업이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확장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이 위험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디지털 자산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 부문에서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토큰, 블록체인 유틸리티, 분산금융 토큰, 특수 토큰, 응용 유틸리티, 가치 이전 토큰, 비즈니스 서비스 및 기타 유틸리티로 구분됩니다. 자, 판을 이미 만들어 놓고 짜놓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명확성이 나오고 다시 한번 기관 투자의 자금이 들어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부분을 그림을 그려내셔야 합니다. 자, 리플의 ODL 파트너인 노바티 그룹이죠. 노바티의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국제은행에 대한 은행 라이센스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리플의 ODL 파트너인 노바티 그룹은 자회사인 인터내셔널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의 은행 라이센스를 취득했습니다. 자, APRA는 목요일 공식 보도자료에서 노바티의 자회사인 이 인터내셔널 뱅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한 은행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이 APRA는 자, 호주 은행을 감독하는 건전성 감독청입니다. 호주 은행을 감독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자, 은행 허가를 부여했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죠. 노바티의 자회사로 설립된 IBOA, 자,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인터내셔널 뱅크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간 결제, 국경 없는 은행, 핀테크에 대한 지불 서비스, SMB 은행, 국가 간 대출을 통합하는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합니다. 노바티와 리플 간의 파트너십으로 인해 리플의 ODL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20년 12월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노바티는 파트너십 초기 단계에 호주와 동남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작년에 리플은 노바티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회사가 ODL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즉, 자, 호주를 기반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그리고 계속해서 인프라가 확장해 나가고 있다. 자, 그쵸? 기초 인프라가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 또한 바이낸스를 통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바이낸스에 있는 뉴스 화면을 통해서, 플래시 뉴스 화면을 통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그림을 다 깔아 나가고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자, 리플 트위터에 크립토 오아시스 아랍에미리트 보고서, 메나 중동 북아프리아에서 리플이 증가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중동은 빈살만 MBS가 있죠?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를 기준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죠. 이미 리플의 거대 중심 세력 중 하나이죠. 사우디를 기준점으로 해서 중동은요. 자,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도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메나의 디지털 자산 장면에서 리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 트위터를 다시 한번 게재하고 있어요. 내용을 좀 보면은요,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중점을 둔 크립토 오아시스는 중동의 암호화폐 현장에서 리플의 증가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생태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메나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급성장 상태를 지적했습니다. 개인 및 기관의 채택이 크게 증가하고 여러 암호화 기관이 블록으로 모여들면서 호황을 누리는 부분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속하게 확장된 리플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블록 내에서 민간 및 공공기관과 수많은 파트너십을 형성함에 따라서 메나 지역의 암호화 산업에 침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 대규모로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의 영향은 특히 리플렛 솔루션이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할 때 여러 금융기관에 속도와 효율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크게 느껴집니다.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리플은 메나 지역의 성장이 더욱 분명해짐에 따라 두바이에 본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 11월 이전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타르 국립은행 QNB 그리고 QNB와 지난번 중국을 통해서 자, 리플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QNB, 카타르 국립은행 이들과 바로 위챗페이가 또 파트너십을 맺었죠. 그리고 바로 리플렛을 활용하고 있는 2C2P와 자, 알리페이의 모회사인 엔트그룹과 파트너십을 중국 또한 이미 확장해 나가고 있죠. 여기 QNB가 또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메나에서 여러 최고기관에서 활용하기 때문에 리플렛 솔루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크립토 오아시스 생태계 보고서는 여러 국가 CBDC의 설립을 촉진하는데 리플이 크게 기여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팔라우와 부탄 공화국의 CBDC 개발에 리플의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미 인도와 팔라와 부탄 양 극단 쪽에서 자, 이미 계속해서 끊임없이 혈관을 자, 전 세계 모든 혈관들을 지금 깔아 나가고 있어요. 자, 각 장기가 있겠죠? 인체의 기관으로 보게 되면 장기들이 국가입니다. 국가죠? 이 국가들에게 사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그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뭐 아세안, 아시아, 뭐 북미, 남미, 기타 등등 그리고 북아프리카, 중동 이 부분의 혈관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첫 번째, 이게 이제 다음번에 준비되는 혈관이죠. 이 첫 번째 구혈관이 끝나게 되면 이 신생인간의 구인간이 아니라 신생인간의 장기들에게 시스템이 가동되는 그 시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이 펀더멘탈이 계속 인프라가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다가올 이 세상을 우리는 준비해야겠죠. 레이 달리오의 경고, 파국의 6단계. 그러나 피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CDS, 프리미엄이 급등해 있죠. 자, 보게 되면은요. 레이 달리오는 브릿지 워터를 만들어 세계 최고의 헤지 펀드로 키웠습니다. 통찰력의 대가라고 불리고 있죠. 달리오는 올해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역사 사상기도 한 그는 인류 역사와 경제가 6단계를 거쳐서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암호화폐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이유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힘이 바뀔 때 역사도 바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달러의 힘이 다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입니다. 강력한 힘이 탄생하고 발전하다가 쇠퇴하는 과정을 반복하는데요. 마지막 6단계는
내외부의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극심한 부의 불균형, 과도한 부채로 인한 시장 붕괴, 그리고 힘의 충돌. 자, 감이 오시나요? 지금의 상황이죠. 그죠? 코인의 세상과 블록체인의 세상과 자, 디지털과 메타의 세상과 그 세상이 다가오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선 봤었을 때. 통찰력의 대가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감이 오고 계시나요? 저점 다지던 비트코인, 이제 진짜 반등하나? 자, 코인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지켜봐야 돼요. 왜? 중국에 대한 봉쇄 해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사 코로나 방역 완화. 자, 그래서 현재 중국이 제로 코로나 강력한 방역 정책을 완화하려 한다는 소문에 관련 보도가 나왔다. 자, 중국 당국이 해외에서 코로나19 감염 승객을 싣고 온 항공사를 처벌하는 회로 차단 규정의 종료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중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자, 그러면서 국제유가 중국 봉쇄 완화 기대에 한 달 만에 최고, 유가 급등,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 기대감. 중국이 열리는 것일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자, 물가를 누르고 있는 첫 번째 중국 봉쇄에 대한 해제, 코로나의 연장선입니다. 락다운에 대한 중국의 완전한 해제, 또는 얘네가 좀 풀려나가야 돼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에 대한 봉합, 일시적인 봉합. 세 번째, 원유에 대한 증산. 이 세 가지 모멘텀 중에서 첫 번째, 이 중국이 풀려나가면서 물가에 대한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먼저 밑에 세력들은 계속 모았을 겁니다. 장기적으로 기득권들은 이때를 모아겠죠. 그리고 지들이 세상을 통제해 나가면서 그들끼리 움직여 나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중국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에 따라서 차분히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돈나무 언니죠. 캐시우드가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가 비트코인 4,600% 이상 폭등할 것. 기간 관심 이어져. 큰 그림에선 이것도 증가하겠죠. 이것도 훨씬 더 가겠죠. 지금 가격에서 큰 그림에서는 이 가격 또한 46배잖아요. 그죠? 자, 당연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걸 당연하게 보고 있습니다. 100배, 최소 100배 이상, 최소 기간 관심이 높아진다. 기관들이 아직 담지도 못했어요. 블랙록하고 지금 피델리티가 우리가 앞장서서 가고 있는데 SEC하고 소송이 좀 규격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판은 만들어 놓고 있을 테니까 그때 들어와. 우리가 MSCI 비슷하게 지수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그 규격도 만들어 놓게. 그에 맞춰서 소송이 먼저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엄밀한 명확성이 나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월마트도 인터넷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기 판다. 30% 할인된 가격에. 자, 독특한 소식이죠. 월마트가 비트코인 채굴기 판다고 합니다. 38% 할인된 가격에. 자,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 3천만 원, 2,960만 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 거래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XRP도 자, 반등폭이 좀 커요.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요. 현재 요 박스권 안에 있어요. 아직도 여기 단기적인 박스권 여기로 돌파했죠. 여기 맞은 거예요. 지금 딱 여기 라인. 자, 가격대는 저기 점선 있죠. 정확하게 그려놨는데 여기를 돌파했어요. 여기를 돌파하니까 어디 맞았냐? 바로 이 라인에 맞은 겁니다. 이 라인 딱 정확하게 맞았죠. 요 빨간색 양봉에 윗꼬리의 가운데에 딱 맞은 거예요. 요 매물대가 그다지 강하진 않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매물대 가격대는 대략 한 72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박스권을 뚫어 나가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빵 하고 쳤죠. 자, 지켜봐야 돼요. 그 다음은 여기 매물대가 없어요.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음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자, XRP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228만원 230만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반등이 나와 있고요. 또한 코인 시장은 앞으로 흐름을 지켜봐야 돼요. 미국 증시가 간밤에 1.26, 다우가 나스닥이 1.28, S&P가 1.36 반등이 나왔죠. 자, 주요 미디어에서 언급을 하는 걸 보게 되면 금리 불안 털고 미국 증시 상승했다. 호실적 스타벅스. 자, 미국 10월 실업률이 3.7%.
자, 좀 볼게요. 이 내용을요. 실업률은 예상보다 웃돌았지만 미국 10월 고용이 26.1만의 증가로 예상을 뛰어넘었다. 사실상 중립적이라는 평가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고용지표가 실업률은 살짝 뛰고 실업률은 뛰고 고용률도 증가를 했다. 그래서 지표가 엇갈리고 있죠. 중립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섣불리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미디어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조금 더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1411원 조금 내렸어요. 그러나 고점권이고요. 달러의 가격은 110.77. 달러가 좀 꺾였지만 아직도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유가는 92.61. 자, 위험 자산에 대한 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유가 또한 너무 급등하게 되면 물가에 대한 우려가 있겠죠. 그렇기에 유가, 달러의 가격, 원화의 가격,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거, 달러를 안전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표상으로는 안전자산으로서 평가하고 있죠. 마지막 불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경기와 물가, 그리고 위험 자산으로 또 대변을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그 기초 지식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 국채 금리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어요. 10년물은 4.16, 조금 오르는데 미 국채 2년물은 4.65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고점권에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방향성은 기술적 반등의 흐름으로서 보고 있고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중국의 봉쇄가 온전히 회자가 되는지, 우크라이나 봉합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점에 맞춰서 유가와 연준의 스탠스는 어떻게 바뀔지, 그게 바로 핵심이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